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남편을 이해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저편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또 올라와 저를 괴롭혔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부부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솔루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부관계에서 한쪽은 관심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간섭이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며 진짜 관심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40대 초 결혼 6년 차 한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끌고 상담실로 와서 긴급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의 핵심 내용은 남편을 다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에게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 모두 힘들어하고는 있었죠. 아내의 사랑 방식은 남편을 일거수일투족,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부담스럽다 못해 점점 피하게 되는 지경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연애 때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저녁에도 함께 운동하러 가거나 산책하는 것, 또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서 영화를 보든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는 정반대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맞춰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친하게 다가오면 불편하고 시시콜콜 전화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매번 대답하기도 귀찮다고 했습니다. 아침이면 이 옷 입어라, 저 신발 신어라, 어머니께 전화드려라 등등 간섭이 지나치다 보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없어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로 퇴행한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챙겨주니 고마운 줄 알라는데 고맙기는커녕 섬뜩할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남자라는 걸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이라고 아내는 그날 굉장히 통곡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는 연애 때 자상했던 남편을 기억하고 남편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이 결혼 후 변한 게 아니고 연애 때 잠시 변한 모습을 본 것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벗어나고 싶은 간섭과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이해하고 잘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결혼한 지 16년 된 40대 여성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왔는데요. 그녀는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르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항상 어린애 다루듯이 야단치고 지적하여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얼굴만 보면 심장이 뛰고 최근에는 숨이 막혀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자꾸 피하게 되는 아내의 속도 모르고 무섭게 화만 내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관계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저에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례처럼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람도 개입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간섭 당하는 사람은 지적과 통제라고 말하면서 숨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배우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람들은 부부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서툴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가지고 보호자로 돌봐줘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부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 감정을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자기 존중감에 상처를 받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억압시켜 버림으로써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방법은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내 감정 표현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거칠고 공격적으로 폭발하게 되거나 스스로 상대와 담을 쌓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부부는 속내를 드러내놓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서 상대방의 지나친 간섭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편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감정을 왜곡시키지 말고 최근에는 숨막혀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것까지 가급적 솔직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방적인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화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배우자에게 글쎄 아무거나 맘대로 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기 표현이 불분명한 상대 때문에 많은 배우자들이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정적인 감정은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놓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내 느낌이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표현에 머물 경우 배우자는 비난이나 공격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서 행동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분노 표출이나 강박적인 모습 뒤에는 불안감이나 열등감, 자격지심 등의 두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부부, 갈등 없는 부부는 존재하지 않죠. 부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수록,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앞으로 관계 호전 가능성의 출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정쩡하게 그럭저럭 참고 살아가는 부부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부야말로 더 행복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어린 관심은 상대방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